하려면 평균적으로 몇 달 정도 걸려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는 거죠.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는 거예요.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는 사이에 한 3달에서 5달 정도가 걸리고 개시부터 인가까지가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신청부터 개시 결정 받는 사이에는 법원하고 변호사가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변제금을 얼마를 해줘야 된다, 낮춰달라, 높이겠다, 청산가치 반영 못한다, 반영해라,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는 거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고, 채권자 집행기일 한번 갔다가 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시 결정 뒤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대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만 법원 따라 재판부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달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개인회생 재판이 늦게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있죠. 개인회생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나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재판이 늦게 끝나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재판이 늦게 끝나는 첫 번째 유형, 개인 채권자가 많습니다. 자, 개인 채권자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사채? 그렇죠. 사채도 개인 채권자죠. 우리가 개인회생을 시작을 하면 채권자한테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채 같은 거 빌리실 때 보면 김 과장, 이 과장 이런 식으로 본명을 모른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사람들이 대포폰을 쓰면서 본명도 안 가르쳐주고 주소도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ABC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인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표준 대부 계약서를 줘야 되고, 자기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ABC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업법상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냥 말로만 우리가 대부업이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건 등록이 안 돼 미등록 대부 사채지. 이런 애들은 본명도 안 가르쳐 주고 주소도 안 가르쳐 주니까 채권자 송달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 채권자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카드사나 정식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송달도 빨리빨리 되고 진행도 빠른 거죠. 그리고 친구, 지인, 상거래처 같은 경우는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생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답변서를 다 써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있으면 좀 사건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또 다른 유형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이 재산이 많은 유형이거든요. 자,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변제하죠. 그렇죠. 재산이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는데 담보대출을 3억을 빼도 내 순자산 가치가 2억이 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만큼은 갚아야 돼. 변제금이 크니까 2억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는 집값이 웬만하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실제로 이만큼 가치가 나가지가 않는다,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 가격을 낮은 걸 받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손댈 절차가 많은 거죠. 가치 자체가 낮다고 계속 법원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법원하고 변호사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재판이 한 달, 2달 자꾸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이 빨리 끝날까요? 재산 없으신 분들. 그렇죠. 내가 집도 절도 없고 부모님 집이나 친구 집에 무상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할 게 없잖아요. 재산이 없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전월세 하나만 사시는 분들,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이거 말해주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런 분들은 재판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원에 뭘 주장하고 소명을 해야 될까요? 수익. 그렇죠. 내가 얼마 버는지를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 나오는데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월세가 얼마 나가고 뭐 매입원가, 재료비가 얼마 나가고 남는 순이익이 얼마다 설명해 해주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개인 자영업자가 좀 더 재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반면에 회사원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내가 작년에 월급 받은 거 세금 신고 원천 징수 그거 제출하면 나 월급 얼마 받는다, 이게 바로 증명이 돼버리니까. 엊그제 취업하고 바로 신청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하고 월급 명세서 이거 줘버리면 내 이번 달 말에 월급 얼마 받을 예정이다, 요거 제출하면 그걸로 바로 통과하게 되니까 월세가 얼마다 인건비 얼마 줬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재판이 좀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재판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요건 왜 그럴까요? 생계비를 더 빼기 그렇죠. 위해서. 맞아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많다는 걸 주장해서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가 2명이
부양이 있는데 배우자도 직업이 없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부양해야 된다,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지만 너무 낮아서 내가 자식 둘을 다 부양해야 된다, 배우자가 어디 아프다, 애들이 어려서 배우자가 일할 수가 없다, 이런 사유들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되잖아. 또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형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부모님 생계비를 계속 보태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나의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어서 알뜰살뜰하게 챙겨가지고 변제금을 낮추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미혼인 경우는 어떨까요? 자식도 없다. 본인 혼자만 생기고 그렇죠. 있는데. 자기 생계비 말고 주장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병원비나 월세 같은 게 나간다면 추가 생계비를 좀 소명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미혼 같은 경우도 1인 생계비 125만 원만 주장하면 되니까 재판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많거나 사치, 탕진, 토토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소명해야 될 게 많아. 그렇죠. 기존의 채무 변제나 명확한 생활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꾸 청산가치에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올리려고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정말 정당한 생활비였고 쓸 수밖에 없었던 돈이다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가족 간 돈을 주고 받은 게 많다거나 사치 탕진이 많다거나 주식 코인 토토가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빌미 소지가 많을수록 빼달라고 주장하는 절차가 자꾸 들어와야 되니까 재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반대로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열람을 해봤는데 정말 생활비 쓴 거밖에 없다, 기존 채무 변제한 거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재판이 빨리 끝나죠. 아무리 뒤져봐도 더 이상 뭐 트집 잡을 게 없거든. 청산가치 넣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입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통과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법원 따라서 재판부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긴 합니다. 어떤 법원은 반드시 빠르고 어떤 법원은 반드시 느리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재판부마다도 일이 밀려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일이 많이 밀려있는 재판부가 있고 일이 좀 적게 밀려있는 재판부가 있을 거고 이거는 계절 따라, 시기 따라, 상황 따라 다르겠죠.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많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어떤 재판부에서는 보정을 빨리빨리 내려줘서 빨리빨리 진행이 처리가 되는데 또 어떤 재판부에 걸리면 별 내용도 없는데 보정 권고가 생각보다 한두 달 더 있다 나온다거나 보정 서류 제출할 거 다 제출했는데 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 면책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한참 뜸을 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음을 약간 비우고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봤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거든요. 뭐 50보 100보 차이니까 내 재판부 운에 따라서 한두 달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재판 어떤 경우에 오래 걸리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채권자가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사람, 세 번째는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 네 번째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다섯 번째는 내 사치 탕진, 가족 간 변제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 소명할 게 많기 때문에 재판이 다른 사람보다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그래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재판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원하고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입씨름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재판이 늦게 끝나는 것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 재판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